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2차 관세율표 강의를 맡고 있는 이규헌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쯤에 2차 시험이 있었죠. 이제 2차 시험이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단계가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 해당되겠죠. 이제 기본 강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그 다음 커리큘럼 소개와 함께 뭐 공부 방법,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합격하는, 불합격하는 뭐 공부 방법 이렇게 써놨는데요.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뭐 귀담아 들으시지 않아도 되지만 딱 걸러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축 정리반, 강의 방식,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법은 뭐 대단히 특이한 게 없습니다. 여기 뭐 지금 검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모든 강사님들, 뭐 다른 학원이든 여기 학원이든 어떤 과목의 강사님이건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기본에 충실해라. 끊임없이 반복해라. 암기해라. 루틴을 뭐 생활화해라. 뭐 습관해라. 이런 건데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플러스 저는 합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합격하는 분들 그리고 불합격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수험생들의 그 답안지의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의지가 어떻게 보면 큰 운을 좌지우지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한 2달 전에 처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빨리 찾아내서 그 방법대로 쭉 밀고 나가셔야 돼요. 네. 그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그 공부 방법만 찾다가 그냥 시험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구축하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이 시험은 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합격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저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불합격을 2번 했죠. 2번 했고 3번째에는 그래도 뭐 그 해 시험에선 제일 시험을 잘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합격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2번이나 불합격을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한 부분, 지금 시험이 어떻게 보면 뭐 관세법도 그렇고 뭐 관세평가도 이번에 그랬었죠. 마이너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버릴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무조건 시험이 나와요. 특히 요즘에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HS 관세율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안 봤던데 뭐 해설서 저희 구석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그게 나왔다고 싶어서 안 되겠다. 마이너한 부분 이제 막 다 파야겠다. 이러는 순간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이거 제가 되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당연한 얘기대로 해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에 하면 불합격을 하고 또 이거 제가 진짜 했던 건데 강사 쇼핑, 교재 쇼핑을 통한 자기 공부 시간 미확보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강사에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강사는 어느 정도의 길만 제시해주고 뭐 좀 공부하기 편한 거를 이 부분 중요한 부분 알려드리고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지 정말 그 답안지를 그 강사가 작성해 드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물론 강사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강사 수험 붙은 사람은 다 붙고 이 강사 강의 들은 사람은 다 떨어져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 강사 강의를 들은 사람도 붙은 사람이 있고 이 강사 강의를 들은 사람도 붙은 사람이 있고 이 강사 강의를 들은 사람도 붙은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한두 명이 됐든 뭐 10명이 됐든. 근데 그 똑같은 강의를 들었어도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탓이 아니에요. 즉 강사 쇼핑 하다 보면 어느 강사에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한 명만 들으면 불안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럼 최소 너무 불안하면 2명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넌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너 들어봤더니 너는 얘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얘는 너무 못 가르쳐, 너무 이해도 안 돼. 그러면 한 명만 더 들어보세요. 근데 그분도 좀 이상하다. 그럼 그때 혼자 정말 방법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또 다른 강사 들으면 시간이 너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처럼 장수생 되는 거예요. 빨리 합격하고 싶잖아요. 빨리 합격하고 싶으니까 최소 최대한 양보해서 2명까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대신 2명을 들었을 때는 그 2명의 모든 커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명 기본 듣고 한 명 기본 들어보고, 아, 이 강사님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나마 둘 중에. 그러면 그분 커리를 따라가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어쨌든 강사 쇼핑은 지양합니다. 지양. 교재도요. 교재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두껍고 얇은 책 있고 한데, 저는 교재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를 집필하는 게 아니라 기본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자기만의 그 시험장에 딱 갖고 들어갔을 때 한 권, 그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강사 쇼핑을 좀 지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슬럼프 생산이라고 했거든요. 아, 나 지금 슬럼프 왔어. 아씨, 나 슬럼프야. 아, 나 슬럼프에서 좀 쉬어야지. 안 되겠어. 공부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슬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이 슬럼프였어요. 그러니까 슬럼프는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아, 나 공부 안 되니까 이제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 아, 이제 맨날 보던 거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슬럼프가 왔어. 아, 갑자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어. 이제 슬럼프에 빠진 건가? 아니에요. 슬럼프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도 다른 게 없습니다. 공부가 안 돼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돼요. 예외를 두지 마세요. 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다음 커리는 이제 기본 강의 다음에 저희 합격의 법학원 학원은 압축정리반이라고 해서 주 1회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총 8회가 되겠죠? 총 8회분을 해서, 여기 보시면 10점에서 20점 분량의 서술을 먼저 미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핵심 규정 위주로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고, 너무 중요한 규정이다 싶으면 리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강사인데 제 강의를 많이 들으면 너무 좋죠, 저는. 근데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이 압축정리반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혼자 하다 보면은 뭔가 되게 루즈해져요. 루즈해지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지고, 아, 기본만 들어서 되나? 라고 불안해져요. 근데 다들 그래요. 다들 아마 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기본만 들어도 된다는데?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절대 안 돼요. 불안하거든요. 제일 불안하잖아요. 수험생만큼 불안한 그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느끼실 바에는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혼자 루즈해지지만 이건 어쨌든 주 단위별로 10점, 20점 분량을 서술을 연습하고 핵심 규정을 리체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도움이 안 되진 않을 거지만 필수 과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말할 거예요. 필수 과정은 기본이죠. 기본에 충실하고, 이따가 기출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만 들어도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아예 못 푸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그 깊숙한 심화 과정을 들어도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압축정리반 과정에서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 중에 시간이 이제 반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핵심 규정 위주로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10점, 20점 그 분량의 서술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또 장점은 어떻게 보면 타 학원에 비해서는 좀 강의 실수가 적어요. 기본도 그랬고, 아마 그 다음 커리도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자기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 강의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시험이 이제 끝났잖아요. 2차 시험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이제 무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본도 끝났고 이제는 좀 약간 긴장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점차 오고 있어요. 뭐 기본은 좀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좀 뭔가 그래도 맘 편히 들었다면 이제는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왔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막 진짜 1월 달이 된 게 아니고 뭐 10월 달, 11월 달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마음은 여유를 가지되 긴장도 가지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뭐 충분히 관세울표에서는 뭐 낮은 점수를 받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